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린백서고요. 좀 내용을 최근까지 방송을 안 한 시점부터 최근까지의 내용들을 살짝 좀 정리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소식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고 5월 달에 또 기대할 만한 개발의 결실들이 좀 이제 차근차근 하나씩 이제 나오려고 하는 그런 시점이면서 비트코인도 조금씩 이제 제 가격을 찾아가려고 보이는 그런 움직임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시장 상황이 불안불안합니다, 사실. 코로나 이후에 연준이 돈을 막 찍어내기 시작했었을 때는 나름의 자신감이 있었거든요. 저 돈들이 주식과 부동산에 있지만 결국에는 코인으로 넘어올 거다라는 근자감, 근거 없는 자신감이 있었는데 비트코인에서 시총이 높은 알트 그리고 잡 알트까지 나중에는 이제 NFT 메타까지 타가지고 크게 이제 상승을 했었는데 지금은 많은 분들이 이제 자신이 없죠. 저도 그렇고요. 여기서 베팅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저는 비정상적인 행위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올라가니까 기분은 좋고 또 희망도 생기고 시장을 계속 지켜봐야 될 여지가 생기기 때문에 매우 흥미로운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해보고 바이프로스트 바이파이 이야기도 한번 곁들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할게요. 은행사들이 여기저기 연달아서 막 도산하거나 머니 쇼트가 일어나다 보니까 연준에서나 이제 국가적으로 이것을 돕기 위해서 서로 뭐 한 팀으로 뭉쳐가지고 뭐 막아주거나 뭐 채권 같은 것을 이제 발행을 해가지고 막아주는 그런 형세로 이제 진행이 되어 왔잖아요. 봤었을 때는 되게 좀 올바른 그런 모양새는 아닌데 뭐 10년 주기, 20년 주기마다 이런 상황은 항상 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큰 그림으로 봤었을 때. 한창 이제 비트코인이 8천만 원 그리고 1억까지 간다고 내다 봤었을 때 이런 불안전한 자산이 금리가 오르는 상황에서 제일 먼저 버려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암호화폐가 밑도 끝도 없이 정말 어디까지 추락할지 모르는 그런 암울한 상황이 계속 됐었는데 금리가 계속 오르니까 그래서 이제 기관들이나 이런 고래들이 제일 먼저 파는 게 암호 자산이었어요. 근데 나중에는 지금 꼴이 은행들이 더 많이 지금 힘들어하죠. 오히려 돈들은 이제 가상자산으로 들어오는 꼴인데 근데 여기 좀 확실하게 좀 짚고 가고 싶어요. 비트코인만 오른 것은 아닙니다. 예, 여러 가지 작전 세력들이 작전을 해가지고 올린 종목들도 많고요. 주식시장에서 코스닥, 나스닥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나스닥도 계속 반등을 하고 있고 특정 주들은 비트코인 비슷하게 오른 것들도 많아요. 예, 뭐 2차 전지 쪽에도 많이 오른 걸로 저도 들었고 이거를 비트코인의 재평가는 맞는데 왜냐면 어쨌든 여기에 이제 돈이 온 것은 맞으니까요.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의지해야 할 돈이 비트코인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근데 지금 당장 뭐 불안에 떨어서 포트폴리오의 비중을 비트코인으로 크게 올리는 것도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좋지는 않을 거라는 거. 그걸 항상 좀 결과를 너무 쉽게 이렇게 편승하지 마시고 한번 냉정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말이 어떤 뜻인지 아시겠죠? 네, 저는 그 뭐 하락인지 상승인지 잘 모르겠지만 비트코인도 은행이 망하게 되면은 결국 비트코인도 위험해요.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금, 은도 위험할 수는 있습니다. 현금의 비중을 계속 두고 있는 게 가장 바람직한 것 같아요. 이미 있고 있는 자산이라면 이미 갖고 있는 집, 갖고 있는 부동산, 이미 갖고 있는 시드가 코인에 있다면 뭐 어쩌겠어요. 일단 존버를 해야죠. 근데 그렇지 않고 추가적으로 들어간다고 했었을 때는 분명히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심사숙고해야 할 것입니다. 스탠다드 차티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비트코인이 내년 말에 10만 달러까지 간다. 코인베이스 전 CTO는 거기에 더 나아가서 비트코인을 100만 달러까지 간다고 이야기를 했고 여기 기사 내용에는 지금 내용이 나와 있지 않은데 90일 이내인가? 뭐 100일 이내에 100만 달러를 간다. 뭐 나는 거기에다가 스마트 컨트랙으로 뭐 베팅을 했다고 이렇게 전 들었는데
이분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전 그렇게 들었거든요. 무모하다고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뭐 각자의 의견이 있는 거고 그 의견을 피력을 하는 게 전 용기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 뒤에 어떤 뭐 이해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이 사람도 CTO잖아요. 전 CTO. 전 CTO다 보니까 팔이 안으로 굽는 그런 발언을 한 것 같습니다. 암호 시장을 높이 평가를 하고 싶어 하겠죠. 그 위에 이제 스탠다드 차티드 같은 경우에는 은행으로서 그들이 뭐 내년 말에 얼마까지 간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자격은 절대 없다고 봅니다. 지네 일도 잘 못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이제 스탠다드 차티드라는 은행이 망했던 것도 아니고 불안한 그런 은행도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뭐 은행은 그냥 은행 할 일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뭐 암호자산이야 뭐 돈이 흐르는 대로 왔다가 빠졌다 하는 곳이니까 괜히 뭐 자기들이 이것을 뭐 분기마다 이거 시장을 예측을 하는 것은 조금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우스운 일인 것 같아요. 자기들 앞가림도 지금 될까 말까인 경제 상황에 언제는 뭐 이제 암호자산 시장을 근본 없는 그런 시장으로 봤다가 다시 이렇게 저는 이게 태도가 바뀌는 걸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사람도 그렇고 바뀌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는 이상 저런 식으로 약간 기만이죠. 저렇게 기만하는 자세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거를 항상 저는 좀 기억을 하는 편이라서 스탠다드 차티드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이제 은행사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꾸 스탠스를 바꾸는 거를 저는 절대 그 스포츠 선수도 마찬가지고 정치인도 그렇고 뭐 하여튼 그런 것들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누가 좋아하겠어요, 사실. 비트코인이 지금 그래도 요런 상태에서 약 반등하고 앞으로 일정량 이 가격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저는 큰 선방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며칠 만에 뭐 30% 올랐고 여러 가지로 지금 비트코인이 잘해주고 있는데 여기서 좀 떨어진다고 해도 그래도 선방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근미래에 올해 안에 저는 더 큰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고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가격 유지를 해주는 것만으로도 불평불만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예, 그 정도로 지금 잘해주고 있다고 하는 게 제 그냥 저만의 그런 평론입니다. 이제 바이프로스트 네트워크가 만들어진 지 이제 근 한 2달 정도? 2달 가까이 이제 돼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3월 말쯤에 나왔으니까요. 지금 보면 트랜잭션이 그렇게 나쁜 편이 아니에요. 트랜잭션이라고 하는 게 누구랑 비교를 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바이프로스트는 기본적으로 알맹이가 없는 그런 메인넷들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냥 하드포크를 하지 않았고요. 여러 가지 그런 장점들을 가지고 와서 테스트를 하고 이렇게 늦게 시장에 나왔기 때문에 그만큼 안정성도 있고 제가 뭐 딱히 어떤 거라고 언급은 안 하겠는데 트랜잭션이 하루에 100개도 안 되는 것도 많아요. 수두룩합니다. 그런 거에 비하면은 사실상 뭐 굉장히 잘 되고 있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상위 시총에 있는 코인들은 하루 트랜잭션이 몇십만 개, 100만 개 이상도 되겠죠. 그런 거에 비하면은 굉장히 보잘것없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시총 큰 코인들하고 비교했을 때 생태계가 아직 꾸려져 있지 않다라는 거. 기껏 해봐야 바이파이인데 바이파이도 지금 디파이 약세장이기도 하고 비트코인도 서비스를 재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모로 좀 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감안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6,000개라고 해도 실속은 없죠. 우리가 그렇게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기껏 해봐야 이제 라스트 파이라고 하는 그 덱이 있긴 한데 그거 외에는 뭐 메타버스라든지 게임, 디파이, 월렛,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지금 하나도 구축이 가시적으로 돼 있는 게 없어요. 물론 내부에서는 뭐 테스트를 해보고 여기로 또 들어와서 뭐 이런 거 저런 거 이제 뭐 브릿지 써보겠지만 어쨌든 트랜잭션은 지금 6,000개라는 것은 미미합니다. 앞으로 더 이제 올라갈 거고요. 그런 것을 감안했었을 때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매력적이다.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최근에 이제 본 거 중에 가이아 프로토콜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커뮤니티도 그렇고 바이럴 마케팅이나 이런 것들이 좀 미약합니다.
아직은 준비가 좀 덜 돼서 그런 것도 있는데 국내 프로젝트인 것 같아요. 정확하게는 저도 어떤 건지는 백서나 이런 것들을 읽어보지 않아서는 감은 안 잡히지만 약간 좀 그 NFT이면서 인프라적인 부분을 담당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뭐 컨텐츠 제작이나 웹2하고 웹3를 자유롭게 연계할 수 있는 거. 이게 이제 사실 파이랩에서도 원하고 있는 그런 그림이죠. 그런 그림하고 맞으니까 이게 파트너십도 했던 것 같아요. 메시징 프로토콜이라고 해서 이제 각 체인마다 이제 메시징 프로토콜을 전달을 하면서 단일 체인처럼 쓰일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데 이런 기술들을 바이프로스트가 제공을 해줄 것이냐가 또 관건이겠죠. 이 외에도 이제 위치월드나 리얼리티 매직큐 같은 것들이 이 게임파이나 NFT 쪽입니다. 이런 거가 잘 되려면은 이제 프로토콜이 근간이 잘 받쳐줘야 되는데 보안도 좋아야 되고 안정적이면서 빨라야 되고 그리고 확장성이 좋아서 여러 유저들이 꼭 다른 체인으로 옮겨갔었을 때 그런 부담이나 어려움을 덜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잘 돼 있어야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뭐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겠지만 다시 한번 좀 상기를 해봅니다. 그리고 이건 WASDER 그러니까 뭐 왔어라고 이제 하시는데 키보드 보면은 이제 FPS 많이 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이제 방향키잖아요. 그거를 이제 따와가지고 한 게이밍인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바이프로스트뿐만이 아니라 앱토스도 여기서 파트너로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두 개의 체인에서 뭐 동시에 이제 입점을 하는 건지 정확하게는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만 바이프로스트가 여기 어깨를 나란히 한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한번 기대해 볼 만하고요. 다음은 이제 SAC입니다. 요즘에 또 이제 이벤트, 그리고 2차 테스터 이런 것들 하면서 홍보를 많이 하더라고요. 전 SAC 나왔었을 때 코빗이 투자했다라는 그런 인상적인 거 외에는 별로 관심을 크게 안 뒀거든요. 기본적으로 저는 좀 무브 투 원 같은 것들을 해본 적이 경험이 많지 않아요. 흥미가 별로 없어서 혼자 운동하고 말지. 이런 거 커뮤니티에 참여를 하면서 느끼는 그런 성취감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과연 그 존마탱, 그러니까 그 스테픈의 짝퉁인가라고 봤었을 때 이들이 어떻게 커뮤니티를 발전시킬 계획을 갖고 있는가를 보시면 그래도 나름 그 정리가 잘 되어 있고 확실한 그런 의지나 열정이 좀 보였어요. 그러니까 스테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매니아적이고 한쪽에 치우쳐 있잖아요. 나중에 이제 더 개발을 하고 들어올 수 있겠지만 어쨌든 선점한다는 게 중요하니까 스테픈은 잘된 케이스임에도 아직 좀 뭔가 매니아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SAC는 여러모로 좀 준비를 많이 해온 것 같아요. 일단은 그 국내라는 것에 좀 한정이 되어 있긴 하지만 국내에서 어떻게 커뮤니티를 잡아야 될지 그런 것들을 준비를 많이 했다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여기 뭐 유니폼 같은 경우에 협찬도 들어간 건지 예측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스포츠에 대해서 좀 끼어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사업이 잘 될지 안 될지는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포괄적으로 이렇게 스포츠 투 언이라고 하면은 잘 되면은 대박인데 안 됐을 때는 이도저도 아닌 그런 게 되다 보니까 말은 쉽죠. 제가 말은 되게 쉽게 합니다. 사업이 되게 어려운 거니까 잘 됐으면 좋겠는데 일단 그 스테픈과 다른 점을 좀 많이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더 많이 와닿을 거고 뭐 스테픈이 못하는 것들을 더 할 수 있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 더 큰 관심 그리고 고객들한테 더 많이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이 회사가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고객에 다가가는 게 핵심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SAC에 대해서 그래서 알아봤고요. 요거는 이제 드로우 킹덤즈라는 건데 요거 저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아바타를 만들지 않아서 보상은 못 받고 있어요. 보상을 못 받는데 왜 할까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하게 되더라고요. 나중에 아바타를 만들 생각이긴 한데 제가 자꾸 미루는 이유가 뭐냐면 클레이튼으로 뭔가를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냥.
되게 간단합니다. 클레이튼으로 뭔가를 막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렇더라고요. 뭐 싫은 건 아닌데 이더리움이면 제가 어떻게 사서 해보겠는데 클레이튼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가지고 하고 싶지가 않아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그때 한번 아바타 사서 주기적으로 해볼 생각입니다. 지금도 이렇게까지 하는데 시간이 좀 투여된 건 맞아요. 근데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클릭만 몇 번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어렵지 않아서 무과금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맨날 이런 말 하는 것도 되게 좀 건방지고 불편하게 들으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저 NFT 게임 파일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저 이런 걸 되게 지지해요. 안 좋아하면서. 왠지 아세요? 얘네들이 이렇게 빌드업을 해줘야 나중에 STO까지 갈 수 있거든요. 증권형 토크까지 가려면은 이런 잡다하고 되게 1차원적이고 가시적인 이런 부분에서 와닿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먼저 선방을 해줘야 돼요. 이 사업이 성장하기를 바라면서 저는 하나도 살 생각이 없습니다, 사실은. 제가 벌면 모를까 게임을 하면서 이 토큰을 사고 싶지는 않습니다. 정말 재밌는 게임이라면 몇 개 사겠는데 그 외에는 제가 뭐 이걸 에어드랍은 어떻게 되고 누가 투자했고 이걸로 쌀먹이 가능한지 계산해보고 이런 거 안 합니다. 이거는 딱 잘라서 제 채널하고 맞지가 않아요. 제 흥미에서 굉장히 벗어나는 부분이라 뭐 NFT 그림 모으는 거 전 안 합니다. 그냥 안 해요. 지지합니다. 근데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안 하고 있고 그런 걸로 시세 차익 할 생각도 거의 없어요. 아예 없어요. 아예 없고 정말 멋진 그림? 예를 들면은 제가 NBA를 좋아하는데 뭐 NBA 스타 그림? 근데 이게 딱 봐도 내가 봐도 가치가 있어. 그런 거 한두 장 사는 거 보관해 놓는 거 내가 돈이 많을 때 그거 외에는 저는 별로 그렇게 관심은 없어요. 뭐 이제 잡설이었고요. 이제 DWF라는 이야기도 한번 좀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 DWF에 대해서 되게 안 좋은 이야기들 많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이들이 막 그렇게 공격적으로 투자를 한다고 했었을 때 토큰들이나 코인들이 제가 잘 모르거나 딱 봐도 그냥 이거 이렇게까지 해야 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뭐라 그래야 되지? 방만하게 투자를 하니까 이게 맞나 싶더라고요. 얘네들 아직 하락장이 끝나지 않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도 들고 어쨌든 뭐 신스태틱스 그 다음에 플레이어 이오스도 괜찮고요. 패치 AI 있는데 이것도 요즘 핫하더라고요. 뭐 꽤 괜찮은 그런 데다가 투자 많이 했습니다. 바이프로스트에다가도 투자를 했어요. 토큰으로 이렇게 투자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투자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력이 되는 제품들을 투자를 한 게 있고 좀 알트 중에서 시총이 낮은데 그래도 싼 맛에 사는 그런 코인 토큰들에도 투자를 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왜 DWF를 그렇게 깝니까? 뭐 사고 이러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거기에다 막 이렇게 막 심혈을 기울여갖고 막 스레드라든지 막 여기가 얼마나 위험한지 이런 거 막 이 커뮤니티에 글이 막 올라오는데 나중에 이제 가격이 올라오면은 덤핑을 하거나 뭐 이제 마켓 메이커로서 막 그런 것들을 이제 조작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위험이 있다는 거죠. 실제로 뭐 그랬을 수도 있고요. 어떻게 알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는 거니까 아무리 블록체인이라고 해도 왜 이렇게 DW 같은 걸 깔까요?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굉장히 배가 아픈 것 같아요. 개미들이야 뭐 누구 돈 있는 거 뭐 그런 거 크게 신경 쓰겠어요? 자기 돈이 없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VC들이 많이 조용하잖아요. 루나 이후로 FTX 이후로 VC들이 지금 다 시쳇말로 얘기할게요. 다 그냥 지금 입 다물고 있어요. 워낙에 똥을 많이 싸서. DWF는 뭐 새롭게 나온 투자자인데 물론 이제 이 소스를 또 보면은 어디서 나왔는지는 또 그 근본은 또 모르는 거니까. 하여튼 이렇게 새롭게 나왔는데 이제 우려가 큰 거죠. 얘네들 또 사고 칠까 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저희도 되게 굉장히 간사한 거예요. 저희 예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NFT 상승장을 이끌고 디파이 상승장을 이끌었던 VC들이 바로 그 크립토의 주인공이었어요.
VC가 없었으면은 이러한 상승이나 이러한 관심을 못 끌어냈겠죠. 하락장 때 다 그렇게 샀고 투자를 했었던 그런 VC들이니까. VC들이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그러면서 또 무슨 얘기가 나왔습니까? 이제 앞으로는 다오의 시대가 올 것이다. 기업들에게 투자하는 그런 시대. 그러니까 기업들의 토큰을 발행해서 그 토큰을 삼으로써 기업들도 성장하고 여러분들도 성장하는 그런 멋진 장밋빛 인생을 꿈꿨죠. 그게 이제 불과 1년 만에 다 무너졌는데 지금은 이제 VC 관련해가지고 뭐 다오 토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없. 이게 사람이 되게 간사한 거예요.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죠. 이제 시장이 어쨌든 VC에 의해서 흥하고 VC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물론 이게 좀 너무 좀 편파적인 그런 말이 그 해석일 수 있는데 어쨌든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이들이 하락에 이렇게 베팅을 하는구나. 이 정도로만 그냥 생각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얘네들이 더러운지 깨끗한지는. 그러면 뭐 다른 VC들은 안 그런가요? 알라메다 리서치를 대표적으로 이야기할게요. 왜냐면 거긴 망했으니까. 제가 그렇다고 뭐 이제 다른 이제 VC 이야기하면 그것도 그렇잖아요. 뭐 소송까지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예의상 그거 좋지 않으니까. 알라메다도 정말 파워가 셌죠. 뭐 바이낸스도 엮여 있었고 대단했습니다. 근데 보세요. 이게 하루아침에 명성이 바닥이 나면은 사람도 등 돌리고 평가도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뭐 평가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제 똑똑한 분들이 스레드를 작성해 주시되 여러분들은 그냥 듣고 자기가 갖고 있는 게 확신이 서면은 그것만 그냥 갖고 계시면은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그거 넣고 뺀다고 해서 시장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거에 투자를 하고 있고 아직도 총알이 많이 남아 도는구나. 이 정도로만 그냥 DWF에 대해서 이해를 해도 저는 무방하다? 무방하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이제 그렇게 DW 이야기는 여기서 그냥 1달락을 저 나름대로 그냥 하려고 하고요. 잘 되면 좋죠. 그 다음에 얘네들이 덤핑을 하느냐 안 하느냐도 한번 지켜봐야 되긴 한데 얘네들이 덤핑한다고 해서 망할 거였으면은 거기에 있는 코인은 투자를 아예 안 하는 게 낫죠, 사실. 처음부터.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바이파이 이야기를 할 텐데 요즘 시장이 비트코인을 어떻게 써먹느냐, 비트코인을 갖고 어떻게 요리를 하느냐가 굉장히 큰 그런 화제예요. 오디널스 그 NFT도 그렇고요. GMX가 비트코인으로 이제 뭐 선물 거래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 보면은 바이파이는 그거를 재작년에 했어요. 근데 시장에 알려지기가 힘들었죠. 디파이 메타가 끝나가고 금리는 이제 오르는 시점이었고 오르려고 했고 그 다음에 이 바이파이 X에서 비트코인을 갖고 뭘 하질 않았어요. 예대출만 했습니다. 그래서 바이파이 X에는 마진 거래가 없었고 그리고 최근에는 오히려 이제 그 보안 문제 때문에 사고가 좀 터져가지고 이제 비트코인을 일단 잠정 중단하고 새롭게 지금 리뉴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좀 시기를 좀 놓친 게 안타깝긴 한데 요번에 이제 GMX가 하는 것을 더 넘어서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들이 탄생을 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이파이 2.0이 나올 때까지 저는 계속 강력 홀딩을 하고 있는데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겠구나 생각합니다. 5월달이나 6월달 안에는 그래도 뭔가 소식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는요. 메인넷이 3월달에 나오고 나서 계속해서 지금 맵이 그 메인넷이 안정화에 들어섰잖아요. 나름 큰 문제도 없고 이제 여기서 바이파이가 올라갈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대비 유치가 되고 있는데 바이파이만 늦어질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바이파이가 선두에 서서 이런 것을 보여줘야지 또 주인공이 될 수도 있고요. 다른 게 먼저 보여지기보다 저는 바이파이가 먼저 맨넷에 올라타서 시승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거는 정말 그렇게 회사 이제 개발자분들이나 여기 힘쓰시는 뭐 어떤 그 관계자분들한테 이야기하고 싶어요. 물론 그분들이 더 잘 아시겠죠. 제 생각은
바이파이가 먼저 이 메인넷에 앞장서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5월달, 6월달에 다른 뎁들이 완료가 돼서 승차하기 전에 먼저 첫 번째 시승을 하는 게 바이파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력하게 강력하게 저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마진도 꼭 나왔으면 좋겠어요. BFC와 더불어서 이거는 좀 첨언을 했고요. 실제로 GMX 보면은 오 정말 UI가 어디 하나 빠질 건 없더라고요. 막 특별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뭐 그래피컬하고 뭐 퓨처리스틱하고 뭐 그런 UI는 아닌데 그래도 있을 거 다 있어요. 그죠? 예, 바이낸스에서 선물하는 기분? 약간 그런 기분도 듭니다. 되게 깔끔해요. 그리고 거래소랑 UI를 비슷하게 해가지고 오히려 이제 선입견이 없죠. 그러니까 뭐랄까 뭐 적응하는데 어렵지가 않은 거죠. 그냥 바로 하면 됩니다. 여기 이제 편한 게 뭐냐면 제가 왜 이 마진 트레이딩을 탈중앙으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KYC가 월렛에 낄 수도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탈중앙이다 보니까 뭐 거래소처럼 뭐 이게 인증하는 것도 없고 문자 메시지도 없고요. 그냥 본인이 지갑에 갖고 있는 거 그대로 그냥 여기다 베팅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카지노에 가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돈을 쓰는 그런 트릭이 더 쉽게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카지노 입장에서는 돈 장사가 된다는 거죠. GMX도 약간 그런 수혜를 받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무방비로 여기 와가지고 돈을 그냥 다 잃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중독성이 굉장히 좋고요. 게다가 비트코인이잖아요. 이거를 선물을 안 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저 같으면 한번 해보고 싶긴 한데 제 룰이 저는 선물을 안 하기 때문에 근데 이거 한번 하면 못 빠져나올 것 같아서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바이파이 X에서 나오면은 시험 삼아 좀 해보고 해봐야 이제 소액 아니면은 마진을 좀 낮춰가지고 그렇게 해서 해보고 싶고요. 바이프로스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높여갖고 한번 해보고 싶어요. 마진을 한 3, 4배로 해서 롱을 한번 쳐볼 생각도 있습니다. 뭐 숏을 칠 수도 있고요. 네, 그런 재미도 한번 가져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싸니까 일단 GMX 이야기를 이렇게 간략하게 해봤고요. 여러분들도 관심 있으시면은 하라고는 말씀 못 드리는데 한번 들어가 보세요. 맛깔나게 잘 돼 있더라고요. 거기에 비해서 이제 바이파이는 이게 바이파이 X가 꽤 오래 빨리 나왔어요. 이전 여름 전에 나온 것 같은데 초여름에 나와가지고 아직도 이제 UI가 바뀐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좀 바뀌어야겠죠. 지금 리뉴얼을 아마 열심히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뭔가를 이야기하기에는 되게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다 지금 뭔가 다 하고 계실 테니까 좀 기대를 하면서 바이바이가 다시 나오게 되면은 그때 가서 또 이야기를 재미나게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서비스가 굉장히 다채로울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대를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바이파이가 시장에서 좀 외면을 받고 있는 거는 디파이라는 것 자체가 곡괭이 토큰인 것도 있고 그리고 금리가 하락을 하지 않으면 그 금리가 높았을 때는 디파이에 굳이 돈을 넣지는 않잖아요. 보통 이제 진짜 실제 은행에 가거나 아니면 이제 달러를 사거나 뭐 요런 식이죠. 그러니까 환물에 좀 있지 가상자산에 있지 않는단 말이에요. 가상자산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금리가 떨어져야 이게 힘을 많이 얻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하락을 하게 됐었을 때 다시 얘기하면 이거 무슨 얘기냐면 경제 위기가 한번 왔을 때 좀 죄송한 얘기지만 경제 위기가 한번 크게 와서 여러분들 자산이 여기에서 열토막이 또 더 나셔야 돼요. 열토막이 좀 심했나? 하여튼 아마 그런 날이 올 거예요. 저는 경제 위기가 결국엔 한 번은 온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언제인지 그걸 잘 피해 가셔야 되는데 내일 당장은 아닐지라도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을 하셔서 디파이에 걸고 있다면 금리가 하락을 한번 해야 돼요. 그러려면은 기업이 지금 실적이 좋아서는 안 되고 기업이 실적이 낮아지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많은 해고를 시켜야 되고 더 많은 해고를 시켜서 실업률이 높아지고 경기가 침체가 되면서 경제 위기가 오게 되고 그러면서
모든 자산이 10배 이상으로 아니면은 지금보다 몇 배는 더 낮아져서 하드랜딩 비슷하게 이렇게 됐다가 결국에는 카피슐레이션을 이제 외치면서 항복 선언을 하게 되고 다시 이제 돈을 뽑아내게 되는, 그리고 금리는 하락하게 되는 그 시점이 디파이 강세장의 시작이 될 거고요. 그 디파이 중에서도 꼭 컴파운드, 뭐 커브드 파이낸스 이것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이제 메타, 그리고 또 근본들, 그게 바이파이가 됐으면 좋겠는데, 예, 그런 것들이 또 이제 새롭게 꽃을 피는 자연의 섭리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좀 되게 우울할 수도 있는데 희망을 갖자는 거죠. 결국엔 잘 될 거잖아요, 다.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셔서 지혜롭게 저와 같이, 여러분들하고 같이 다 이렇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린백서였고요. 제가 앞으로 좀 바쁠 것 같아서 방송이 매우 뜸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간간히 이렇게 영상을 할 테니까 지켜봐 주시고 바이프로스트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